일본 쌀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이미 2배가량이 오른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그 덕에 우리 쌀이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예, 한마디로 뭐 완판 행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달 수출이 조금 시작이 돼서요. 지난달에 조금 더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5월 달에 우리 쌀이 한 10톤 정도 일본에 수출이 됐는데 열흘 만에 다 팔렸습니다. 완판이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10kg짜리 쌀 한 포대 이렇게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10,000포대가 열흘 만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0포대씩 팔렸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번에 일본으로 수출한 한국 쌀이 이제 전남 해남군에 생산된 땅끝 햇쌀 브랜드 쌀인데요. 지난달 초에 통관 전차를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수출이 됐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일본 쌀값 대란 때문에 지난 4월에 한국 쌀 수입하자, 그렇게 이제 일본에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한 2톤 정도가 수출이 됐었는데 그것도 역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열흘 만에 다 팔렸는데 무려 한 달 만에 5배나 늘려서 수출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또 역시 같은 기간 열흘 만에 다 팔렸다.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 그야말로 쌀에는 진심인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만 보더라도 스시 또 덮밥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우리 쌀의 인기라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 혹시 우리 쌀이 그전에도 일본에 수출이 된 적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자국산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의 최근 이슈에 있어서도 미국 쌀을 수입하라라고 압력을 늘 정도, 관세가 거의 600% 되면서 압력을 늘 정도로 굉장히 자기 쌀을 아낀다라는 나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통계가 1990년도부터 잡히고 있는데 우리나라 쌀이 이제 수출로, 그러니까 상품용으로 수출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 12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구호 물자로서 이제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호 물자로서 한국 쌀이 이제 수출이 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호품이지 상품으로 수출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년 만에 쌀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고 공급 부족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가는 이런 양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식적으로 이제 수출한 우리 쌀이 일본에서 완판 행진이 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마저도 실제로 우리 쌀을 지금 이 짐에 사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많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일본의 쌀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을 했던 전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중요한 게 유통망입니다. 그래서 유통망이 사실 구축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한국산 쌀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통망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이 쌀을 일본에 수출하는 그 이제 주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농협이죠. 농협이 일본에 이미 구축한 자체 유통망,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의 현지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일본에도 농협이 있더군요. 일본 농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도매상들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시범으로 갔을 때는 이제 농협의 현지 유통망을 이제 활용을 했고 그래도 2톤이 열흘 만에 판매가 됐었던 거고 이번에는 일본 도매상들을 통해서 유통도 좀 됐고요. 일본 농협도 이번에 일부 한국산 쌀을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공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협 같은 경우는 특히 1954년에 설립한 이후에 71년 만에 이제 한국산 쌀을 또 유통을 시킨 그런 이번에 사례가 좀 되기도 해서 이 유통망이 사실은 이제 다 깔리는 측면이 있고 기존 자체 유통망 또는 일본 유통망을 한꺼번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요만 계속된다 그러면 한국산 쌀이 일본으로 갈 상황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앞서서 제가 이제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을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일부 들어드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비축미를 일부 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좀 현장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쌀값 폭등의 원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고온이 가장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고온이 2번 내려왔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오면서 쌀이란 것이 보관 기간이 그래도 좀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농작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흉작이 2년 연속 계속되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비축미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민간에 쌓아뒀던 쌀들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일본은 최근에 이제 농가 인구가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좀 많이 줄이고 2020년대 초부터는 보조금을 줄이면서 이제 쌀 생산량을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이제 이를 줄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기후 이상을 맞으면서 또 일본 품종들이 약간의 열에 약하다. 우리나라 품종들에 비해서 열에 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이 이상고는 좀 약한데 두 번 내리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일본의 보조금 정책, 일본이 보조금을 줄이면서 쌀 생산을 줄이는 이런 정책까지 겹치고 이런 것들 겹치면서 결국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우리나라 쌀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 쌀값 지금 10kg 포대당 뭐 8만 원, 10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쌀은 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결국 가격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고 또 품질 역시 우리나라 쌀이 일본 유사 품종하고 비교해서도 괜찮다라는 뭐 당도라든지 영양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쌀을 그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이 대부분 쌀 소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만약에 오른다면 일본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 쌀값이 한 90%가량 올랐다. 뭐 이게 통계만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78%에서 90%가량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일본이나 한국은 쌀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고 1인당 소비량이 한 50kg가 넘는, 그러니까 50kg 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중에서도 밀가루보다는 쌀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약간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임금도 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 쌀값 인상 같은 것들이 더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좀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간만에 뭐 2.5%대를 돌파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상당하고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이 일본의 쌀값이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소비하고 특히나 식료품 중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이 뭐 2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밥 먹고 살기 힘든 일본이 된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눈을 돌렸고 특히나 이제 일본 국민들이 사랑하는 품종 바로 이 고시이카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좀 한국이 좀 인기 이 수요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쌀이 비슷하잖아요. 일본이랑 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적절한 아주 대체제로서 한국 쌀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보통 이제 뭐 한국산 뭘 사야 되나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사갈 텐데 쌀을 이렇게 포대를 사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와 그래 왜 쌀을 사가지 그래서 이제 좀 저도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쌀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는지 이걸 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일단 가격이 앞서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굳이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싸고요. 그리고 밥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분들 국내에 오셔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쌀밥을 먹을 텐데 밥맛이 괜찮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하고 이제 마트에 가서 뭐 이것저것 딴 것도 사시겠지만 한국산 쌀들 이렇게 대형마트 가면 다 별도 코너가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들고 갈 만한 정도 사이즈 뭐 한 2kg나 4kg짜리 하나씩 들고 가면서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한국에 관광이 아니라 그냥 쌀 사러 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인데 그걸 이제 쌀 직턴족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이와테현의 의원 두 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출장을 왔는데 이분들이 일단 대형마트 가서 한국의 쌀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또 식사도 하셨을 테니까 밥맛이 좋아서 실제로 이분들도 좀 쌀을 좀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무게가 있고 다른 짐들도 많을 테니 좀 되게 아쉬워했다. 그걸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이코노미 좌석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은 뭐 수화물 무게 한 15kg 정도인데 쌀로 5kg을 채우면 다른 짐을 뭐 못 실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당국은 일단 이 오른 쌀값을 잡기 위해서 비축미를 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게 잘 안 풀리는 느낌이고 뭐 전농이 일부
일본도 상당히 입찰제를 통해서 많이 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비축미를 푸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국가의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좀 풀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두 번의 연속으로 이상기후를 겪은 것이 이런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굉장히 좋아진 여건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략 물자 같은 것들을 이게 쉽게 내보내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좋고 특히나 아까 당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일본 쌀하고 차이가 안 나고 우리나라는 또 한국은 특히 수출이 전망이 좋다는 것이 항공 품종 개량, 한국 워낙 가뭄이라든지 홍수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전에 굉장히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 열에 굉장히 강한 이런 품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 면에서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이상 고온 같은 것들이 한동안은 또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쌀 이행 한동안 아니 사실은 이게 탄소 감축을 안 하면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동안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일본 농업 인구가 지금 평균적으로 70살, 69살 이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노령화되고 이제 쌀농사를 안 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서는 굉장히 또 바람직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일본 역시 너무 또 지나치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부담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쌀을 수입하려는 의도는 있고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을 좀 확보하면서 적절하게 이제 쌀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쌀을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 점차 이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쌀이 공급 과잉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 수출의 판로가 된다면 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매를 하죠. 수매를 한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동안 비축한 쌀을 또 싸게 판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축의 기간이 끝나면은 싸게 공급할 정도로 수매한 쌀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남고 이런 남은 쌀들을 공급하는 이런 양상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초과 공급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2020년대 이후에 특히 쌀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떡볶이라든지 냉동 김밥도 굉장히 또 많이 수출됐죠. 이런 즉석밥 같은 것들 수출이 늘면서 쌀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뭐 1,500만 달러 가량에서 2024년에 4,900만 달러 정도로 수출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이제 쌀이 남아돌고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기후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을 늘려야 되고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요건, 수출 요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절차적인 완화 같은 정책을 많이 피고 있다. 우리나라 공급을 쉽게 줄일 수가 없는 양상, 수매제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초과 공급이 계속 예상되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쌀이 가진 장점, 품질적인 장점이라든지 기후적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이 쌀, 특히 밥맛에 어느 정도 진심이냐면은 어느 밥솥으로 어느 품종의 쌀을 사용해서 지은 밥을 나는 선호한다라는 게 국민 개개인마다 있을 정도더라고요. 밥솥까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물론 이제 저렴한 맛의 한국 쌀을 구입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우리 쌀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일본의 입맛을 좀 역전시킬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 준비하고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문득 그거였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관광객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스시들 대부분 또는 말씀하신 대로 덮밥 같은 이런 거 이제 많이 드실 텐데 먹고 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국산 쌀이었던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건데요. 쌀 이제 품종 자체가 이제 인디카종, 자포니카종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인디카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안남미라고 해서 이제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 식사해 보시면 많이 아시는 그런 쌀이고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생산량의 90%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의외로 이 자포니카종, 그러니까 이 통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쫄깃쫄깃한 찰기가 있는 요 쌀은 우리랑 일본 정도밖에 이제 먹질 않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생산량은 적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쌀 생산량이 늘어날 여지가 현재로서 좀 예. 제한적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처럼 공급량이 꾸준한 수매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에 뭐 K-팝, K-방산, K-조선 같은 이렇게 K-시리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쌀도 K-라이스라고 그래서 한국의 또 새로운 수출품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좀 듭니다. 예.